TV를 보면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감은 좀 이해 갈 듯 말 듯한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맞아요. 이제 애착이라고 하면 대체로 뭐 유아기라든지 뭐 아동기 이때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착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애착은 유아기 때 형성된 것이 성인기가 되어서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성인기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애착 유형이 뭔지 아는 게 필요하죠. 요즘에 아마 여러 매체에서 저 사람은 어떤 성인 애착 유형을 갖고 있다. 저래서 무슨 애착 유형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성인 애착 유형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애착 이론이라는 건 존 볼비라는 교수님이 처음 만들었던 애착 이론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각종 애착 유형들은 그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연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영상도 그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기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착 유형이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유형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안정되어 있냐, 안정되어 있지 않냐겠죠. 그래서 안정형이 있고 불안정형 애착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굳이 안정 유형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정 유형은 지금 너무나 잘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 테니 안정형은 보지 말고 불안정형을 살펴볼 텐데 불안정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회피형, 그다음에 불안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혼란형.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불안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불안형 애착 유형은 좀 다른 말로 집착형 애착 유형이라고도 해요. 어감을 들으면 아마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 불안형 애착 유형은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것 같은 거에 대한 불안함에 늘 사로잡혀 있어서 누군가 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내 연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안정감이 돌고. 근데 상상적 유기라도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다 또는 떠날 것 같다라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감정이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안형 성격 유형이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상황도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다 하면 저 사람이 날 떠날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로 현실 왜곡도 좀 이루어지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불안형은 상대방까지 좀 불안하게 만드는 유형이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거,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너 나 진짜 좋아해? 나 얼만큼 좋아해? 너 그러면 그런 행동을 왜 했어? 그거의 행동의 의미는 뭐야? 그리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본인도 끊임없이 이 질문보다 더한 생각을 하죠.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 의미는 뭐지?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한 건 혹시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조만간 헤어지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좀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싶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확인하죠. 이게 약간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한. 네, 이게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유형이지 어떤 장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애착 유형이 조금 심화가 된다면, 증상으로 발전한다면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이제 편집형 성격 장애죠. 그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형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애착 유형이 불안형 애착 유형에 많다라는 거죠. 유아기 때 애착 유형이 형성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불안형 애착 유형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나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네. 이런 형식으로 시작이 네네. 되는 건가요? 일단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결론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라 이걸 조금만 수정한다면 사랑은 하겠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또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형의 보호자분들은 일단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갖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일관적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그 부모님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양육 태도가 바뀌는 경우. 아이들은 특히 유아기 때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좋아할지 나를 사랑해줄지에 되게 촉각을 건세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비일관적인 태도를 갖추고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 행동했을 때 저번엔 분명히 좋아했는데 이번엔 좀 시큰둥하고 저번엔 이 행동했을 때 부모님 별말 안 했는데 이번엔 처벌을 하고 그럼 아이가 끊임없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안정감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인 양육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연인 관계에서는 네. 그런 불안 애착 유형이 어떤 형식으로 많이 나타날까요? 그거 중요하죠. 그죠? 일단 확인하려는 특징들이 되게 크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너 그런 행동은 그러면 왜 한 거야? 뭐 이런 이걸 되게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묻진 않아요. 처음엔 진짜 확인할 의도로 그건 왜 그랬어? 제가 이제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지신 분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멘트는 그거의 행동의 의미는 뭐야? 무섭죠.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좀 무서워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했는데 너 그거 왜 그랬어? 그치, 그렇죠. 그래서 너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말일까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더듬었네요. 하지만 이게 네. 반복되고 그렇죠. 강도가 심해지고 그렇죠. 서서히 말투가 바뀌면 싸해지죠. 맞아요. 이분이 지금 관계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으며 그 세세한 하나하나마다 모든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혹시 불안한 애착 유형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불안한 애착 유형 분들이 안타까운 건 물어보고 찾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죠. 그 의미가 뭔지. 그죠? 근데 상대방이 주는 그 의미를 듣고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개 중에 뭐 8개는 상대방이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10개 중에 8개는 상대방이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도 한 2-3개는 충족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2-3개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뭔가 자기만의 그런 망상이나 맞아요. 왜곡을 하지 않을까. 내가 살아온 삶의 기반을 둔 나만의 도식이 있잖아요. 그 도식대로 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되질문해 보자면 불안형 애착 유형은 불안한 관계를 맺어온 패턴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의미를 찾는다면 그 의미가 당연히 부정적인? 그렇죠. 언젠가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잠 못 이루고 맞아요.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왜곡된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의미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곡된 의미 부여를 했다. 저 사람 결국 날 떠날 거고 지금 이건 내가 싫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나를 무시해서 또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런 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의미 부여를 한 그분은 감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불안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상대방이 느낄 땐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니면 이런 질문을 막 할 정도로의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대체로 불안형을 만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돌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막 그런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본인 혼자 화를 내고 화를 또 다 내고 나면 괜찮아져요 이런 얘기를 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네요. 10가지 중 8가지는 채워져도 2가지는 네. 채우지 못하는 네. 경우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계속 꽁하니 안고 있다가 맞아요. 이게 또 다른 거랑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터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애인한테 그걸 다 네. 쏟아내면서 네.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불안형이라는 건 거부당할까봐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제때제때 적절하게 표현하지를 못해요. 내가 표현하면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엉뚱한 것에 진짜 터지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게 왜 그게 그럴 만한 일이야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노 폭발하는 와중에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인시켜줘 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을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시켜달라는 건가? 지금 나는 감정이 너덜너덜해서 지금 헤어질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을 확인해달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 뉴스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연인 관계였는데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스토킹처럼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에 네. 살해를 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형의 좀 더 이제 장애 수준까지 그렇죠. 넘어간. 그러니까 불안의 애착 유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그런 범죄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거슬러서 보자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신 분, 이미 저지른 분을 대상으로 어떤 애착 유형을 가졌을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거는 사실이겠죠.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타인과 헤어지고 새롭게 만나고 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혼란을 줄 만큼의 어떤 일들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불안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거나 네. 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불안형 애착 유형은 타인은 긍정하면서 자기는 부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 개념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나는 너무 위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 힘도 없고 대처 능력도 없고 난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되게 본인에 대한 자기 개념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난 되게 위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외롭다 또는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다라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존재감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꾸준히 계속 연인이라든지 맞아요. 자기가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 하니까 네. 계속 다른 뭐 맞아요. 헤어지고 나면 바로 또 환승연애 수준으로 네.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맞아요. 애인을 사귀고 이렇게 막 찾죠. 이 관계들이 오래 갈 수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에 상대방이 지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의 존재가 진정성이 없는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눈치채죠. 그러면서 관계의 만족도가 상대방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아 마땅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말을 해주면 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근데 이게 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냐 하면 이 관계 자체가 착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이는 착취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지치죠, 상대방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쵸. 연인 관계가 되는 유지되는.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모되는 기분일 그럼요. 것 같아요. 기빨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상대방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에게 자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성인이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니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는 그 상대방은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있으니 표정도 어두울 테고 텐션도 떨어질 테고 평소처럼 애정 표현을 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불안정 애착 유형. 불안정 애착 유형은 그런 태도, 그런 표현 이런 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머릿속에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다독여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싸우는 거의 주제는 이거예요. 왜 오늘 나한테 좋아한다라는 내색을 요것밖에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로 막 싸우게 되면 아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좀 더 좋아한다라고 표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나 지금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라 해줘야 되고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온 내가 문제여서 이 사람은 지금 서운하게 해버린. 말씀 그대로 착취적인 정말 그렇죠. 착취적인 그렇죠. 그리고 불안형은 이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건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난 상황이고